시장과 경제의 그 뒷이야기 여의도의 시간입니다. 제가 이해한 시즌인데요. 오늘도 구독자분들 댓글 일단 먼저 한번 풀면서 이야기를 한번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썬플라워님이 주셨는데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뭐 동학개미운동 시작해서 뭐 지금 남들 다 하는데 나만 못하는 거 아닌가? 지금 들어가면 또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하실까요? 지금 만나러 갈까 비슷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투자를 시작하는 시기라는 건 따로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저번에 3월에 주가가 확 떨어졌을 때 그때 이 현금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적기에 뭐 이렇게 들어가서 어떤 종목을 샀으면 아마 손해 보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때 투자했다가 지금 빼고 이제는 끝 이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투자라는 거는 뭐 항상 시장은 늘 변하는 거고 그 안에서 그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시장의 흐름과 관계없이 투자를 내가 하는 삶을 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삶 나왔다, 삶. 그러니까 투자를 나의 선택으로 가져갈 거냐 말 거냐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시기를 재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투자를 하게 되면 시장은 늘 나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언젠가 갑자기 바뀌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그러면은 투자를 멈출 수 있냐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물론 현명하게 시장이 좋을 때는 하고 안 좋을 때는 빼고 뭐 그러면 좋겠어. 그러면 되게 좋죠. 예, 그러면은 그분은 계속 하고 있었어야 되는 분이지 지금 이제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투자를 하기 전에 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이 왜 투자를 하는지 투자의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투자하는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 뭐 크게 보면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또 많은 구분을 해야 돼요. 장세를 본인이 어떤 장이다 이번 장은 어떤 장이다 정해놓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령 이게 박스권 장이다 생각을 하면 그렇죠. 뭐 박스권의 중심선을 자기가 설정해야 돼요. 박스권 장이라고 생각하면 박스권의 중심선을 설정해 놓고 이게 5% 10% 뭐 이 정도에서 내가 팔고 사고 요즘은 인버스라는 것도 있으니까 올라가면 인버스 샀다가 내려오면 그냥 코스피 200에 연동된 거 사고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가 흔히 박스피라고 하는 걸 2013년부터 한 2016년 한 3년 뭐 1800에서 2100 정도까지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해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다가 올라가면 2000 넘어가면 열심히 인버스 사고 그 다음에 이제 1900 밑으로 내려가면 열심히 또 이제 그 코스피 200 따라가는 걸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레버리지와 꽃버스라는 거 아세요? 네. 인덱스 인버스가 2배짜리. 네. 그러니까 여기는 올라간다 싶을 때는 꽃버스라 그래요? 곱하기 버스. 꽃버스라고 네, 하죠. 인버스 레버리지 말았으면 거죠? 인버스 레버리지죠. 인버스 레버리지. 뭐 그런 것도 하고 이게 한 3, 4년 동안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문제는 내가 장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건데 그때는 이제 1950 이 정도를 1900에 1950을 중심선 놓는 사람도 있고 2000을 놓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했어요. 근데 이 양반들이 굉장히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던 게 2017년 이게 이제 2100이 아니고 2600을 가버린 박스를 벗어났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2100에서 열심히 심지어는 2200쯤 되니까 그냥 꽃버스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걸었던 분들이 그때 타격을 상당히 좀 심하게 입기도 했고 그랬죠. 근데 뭐 어쨌든 장세를 내가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달라지는데 지난번 가령 2월 3월이다 그러면 이게 시장은 훅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야, 이게 근데 그냥 살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 훅 떨어진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걸 내가 어디쯤에서 한번 사볼까? 얼마나 떨어진다고 볼까? 바닥을 어느 정도로. 근데 바닥을 맞출 수는 없죠. 그럼 내가 언제부터 사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최악의 상황을 내가 뭐라고 봐야 되느냐?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투자 금액의 100%가 들어갈 건데 그럼 최악의 상황을 뭐라고 봐야 될까?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내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올라가는 시장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거는 이게 까딱 잘못하면 내가 샀다가 한순간에 푹 떨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것도 대세 상승 국면이냐?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아주 악재가 어느 날 갑자기 악재가 바이러스가 확 도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아니고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이게 대세 상승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가급적 초기에 많이 지르고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죠. 현명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정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지금 상황에 투자를 할까요 말까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장을 뭐라고 보느냐라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시장은 몇 달 동안은 좀 박스권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 이 바이러스 문제를 얘를 잘 몰라요. 얘를 잘 몰라서 앞으로 얘가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또 영향을 미칠지를 잘 모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많이들 하는 이야기가 2분기는 최악의 국면일 것이다. 애널리스트들 블룸버그 이런 데도 미국 경제,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치를 받아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2분기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0%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지금도 이미 실업률이 거의 20%예요. 네. 실업률이 20% 넘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론 순차적으로 그 실업률이 개선되긴 하겠습니다만 5월, 6월 달쯤 되면 20% 실업률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도시 폐쇄해 놓은 걸 풀면 다시 고용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20%라고 하는 거는 일시적일 수 있는데 아마도 한 10% 실업률은 몇 달간 지속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2분기에 성장률이 훅 떨어지는 마이너스 30%라고 하는 게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가 없는 게 미국의 경우에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로 연간화시킵니다. 네. 예, 연간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1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놨는데 분기에 만 원 이자밖에 안 주더라. 만 원이 아니고 요즘 만 원 좀 많이 주네. 2,000원밖에 안 주더라. 어떻게 금리가 0.2%밖에 안 하냐. 0.2%밖에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죠. 분기에 2,000원이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1% 조금 안 되겠네. 8,000원. 네. 0.8%거든요. 연관화 시킨다고.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넣고 2,000원밖에 못 받았지만 8,000원 받은 것처럼 연관화 시켜서 0.8%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리니까 0.8보다 좀 높아요. 은행은 복리 안 해줘. 아 진짜? 안 해줘요? 은행은 달리야. 은행은 달리야. 나쁜 놈들이. 그만큼을 먹는 거예요. 은행도 먹고 살아야지 못 먹고 살라고. 근데 채권은 이게 거래하고 나면 중간에 손이 안 가기 때문에 수수료를 더 먹을 게 없는데 은행은 사람들이 맨날 손이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것처럼 미국이 분기에 마이너스 30%라고 하는 게 연간화 시켜서 실제로는 대충 한 4 나눠서 한 마이너스 7%. 네. 우리가 생각하는 연간화로 연간화로 안 따지면 한 마이너스 7% 정도.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도 그래요. 네.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장률을 전기 대비 연율로 해서 하고 연율로는 있어요. 안 냈는데. 그 연율로도 나와요. 가로 열고. 그거는 전년 대비. 아니요, 그건 따로 발표. 예, 우리도 YOY를 기본으로 하다가 꽤 오래 전에 전기비를 주지표로 바꿨고 그걸 이제 가로 열고 연율해서 해줘요. YOY 따로 발표하고. 꽤 됐는데? 우리 연유랑 못 시켜요. 꽤 됐는데. 우리- 근데 의미가 없죠. 우리 네. 연유랑 못 시켜요.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전기비로 우리도 전기비로 발표를 하는데 그 전기비 그거는 이제 글로벌 추세를 따라간 거고 그게 맞는 방향이라서 그렇게 한 건데 연율화 시킨 거를 그냥 그 느낌대로 그대로 해석하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전망은 컨센서스라고 하는 거는 2분기에 그랬다가 3분기부터는 괜찮아질 거야라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2분기에 안 쓰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 도시 폐쇄를 끝내고 나면 사람들이 뭐 요즘 그걸 보복 소비라고 자꾸 네. 쓰는 왜 보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보복을 하는 거야? 막혀있던 이 응어리가 한꺼번에 표출돼. 저는 이걸 이제 그 영어에서는 펜트업 디맨드라고 억눌렸던 수요가 갑자기 이렇게 네. 용수철처럼 팡 튀어오르는 그러니까 용수철 수요 뭐 또는 이제 이연됐던 수요 네. 이게 한꺼번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 그게 왜 보복이냐? 근데 몇몇 언론에서 보복 수요라고 쓰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이제 5월 달이면 바이러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환자의 증가 속도가 한 4%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좀 두려운 게 이게 브라질이나 남반부 쪽에서 중남미 쪽에서는 이게 증가율이 또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6몇 %인데 지금 여기 바닥을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기온의 영향인 것 같아요. 기온의 영향. 그리고 지금 아마도 그렇겠죠. 네, 맞아요. 이 바이러스가 그뭐 습도나 이런 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요 도시에서 지금 폐쇄된 도시들을 다시 열고 그러면 다시 경제가 어느 정도 활력을 찾으면서 뭐 보복 소요인지 하여튼 수요가 이제 그 억눌렸던 수요가 생각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집안에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갇혀 있는 동안에. 제일 먼저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거는 물리적인 소비거든요. 뭐 게임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건 해야 드라마나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마트를 열심히들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빈 게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이 때문에 분명히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3분기까지 그게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또다시 이게 바이러스라는 게 아직 우리가 백신이 없기 때문에 백신이 뭐 치료제 확실한 치료제 나오기도 이것도 시간이 굉장히 걸리고 기존의 치료제 이렇게 저렇게 섞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효과는 꽤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확실한 치료제는 뭐 신종플루 할 때 우리가 타미플루 이런 것처럼 그런 건 없단 말이죠. 백신은 기본적으로 이게 뭐 한 10년 걸리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꾸준하게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3분기에 지금 컨센서스처럼 급반등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시장이 아니야 2분기 끝나고 3분기에는 이게 급반등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깔고 들어가거든요. 깔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대치가 앞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기대만 가지고도 가니까. 근데 가다가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게 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했나? 그러면 좀 조정을 받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지. 이게 쭉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 쭉 하고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은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이 끝났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떨어졌던 게 올라와서 바운스의 힘으로 올라온 거는 이제 끝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디로 가지? 뭐 주식시장 자체 주가 자체도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라고 자기 방향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지금 일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라는 게 소비라는 게 2분기 동안 못했던 소비를 코로나가 약화돼서 사회적 활동을 이제 재개를 한다고 쳤을 때 2분기 동안 못한 소비를 3분기 내내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주일이면 끝나지 않을까요? 마트 다시 가는 거 거의 일주일이면 끝나지 않겠어요? 뭐 일주일이면 집안에 빈 거 다 채우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시 그러겠죠. 그 다음에는 다시 코로나가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여전히 코로나는 어디선가 발생을 하고 있을 것이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어느 정도는 잠재해 있을 것이고 코로나가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고 하면 경제나 주가나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전으로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간다고 보는 거 약간 넌센스일 거예요. 근데 주가는 경제를 선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는 이미 3분기 이후에 회복에 대한 기대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될 테고 주가가 그 전에 수준에 거의 지금 많이 도달해 있잖아요. 아직 약간 못 미치긴 하지만 그러면은 회복에 대한 기대는 거의 다 반영된 상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부터는 정말 찬찬히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산업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주도 산업은 뭐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든 거 아닌가. 예, 주식으로 놓고 보면 그래요. 주식으로. 근데 우리가 아직 잘 모르잖아요. 아까 그 녹화 시작하기 전에 일구님이 가축 선물을 해볼까 뭐 그런 얘기 하셨지만 이제는 그거는 지금까지 이제 어떤 포유류가 코로나에 전염이 된다는 거를 널리 알지 못했던 상황인데 그러면 가축이 코로나에 걸린다. 사람처럼 많이 걸리게 된다. 그랬을 때 그럼 경제적 영향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새로운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이 계속 나타날 거고 그거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겠죠. 시장이. 특히 돼지고기 문제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이미 ASF 아프리카 돼지 열병 문제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원래 이제 돼지가 옮기는 바이러스가 뭐 요즘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이야기 스와인 플루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종 플루도 처음에 스와인 플루라고 불렀어요. 돼지 독감. 근데 나중에 이건 돼지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종 플루라는 말로 이름을 바꿨던 건데 그러니까 포유류들 사이에서 이게 뭐 서로 간에 좀 구조가 비슷한 것 때문에 서로 간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조류 독감은 아직 인간한테 직접 전염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우리가 이미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동물들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이거 그 가축들도 대부분 포유류인데 이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기화되면서 그러니까 바이러스 문제가 빨리 안 끝나고 장기화되면서 전반적인 우리의 먹거리도 상당히 그 흔히 말하는 서플라이 체인 공급 사슬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한 변화를 겪을 위험을 갖고 있죠. 아마도 그쪽의 회복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백신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백신은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는 좀 저는 이 전염병과 관련해서 좀 안 듣는데 왜냐하면 올해 말에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그리고 올해 가을에 또 뭐 전염병이 더 번질 수 있다, 뭐 대유행이 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저거 나 떨어뜨리려고 저러는 거야.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지. 이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너무 쏠려 있기 때문에 트럼프 이야기를 빼고 들으면 이게 우리가 뭐 아직까지 바이러스는 우리가 제대로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는 계속 해야 된다. 언제까지? 최소한 내년 봄 정도.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이쪽 방면의 전문가라고 하는 파우치 박사, 미국의 파우치 박사는 뭐 아마도 이게 내년 정도의 백신이 나오지 않겠는가 빨리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조금 이제 그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증권사들은 뭐 2분기 바닥치고 서서히 좋아질 것이다. 완전한 V자형은 아니지만 뭐 나이키형이라 그러나? 나이키형처럼 이게 떨어졌다가 천천히 올라가는. 예, 천천히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제 조금 안 좋게 보는 곳에서는 내년 봄이 돼야 된다. 내년 요맘때쯤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바이러스가 확산이 끝나고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안 받게 되는 시기가 내년 봄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꾸준하게 확산 속도를 늦춰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중증 환자는 병원에 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급속도로 이게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의료 보건 시스템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의료 보건 시스템에서 중증 환자를 가려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가 들어왔는데 나았다. 아직 이 사람은 퇴원할 준비는 안 돼 있는데 지금 막 환자들이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보낸다. 그게 불가능해요. 이 사람의 생명은 안 중요하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병원에 오는 사람 숫자를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 보건 시스템
감당 가능할 만큼만 통제를 해야죠. 그만큼만 증가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아직 바이러스를 모르는 상황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퍼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최소한 올해 겨울에는 계속된다고 보면 이걸 이제 그거를 좋게 해석하면 그래 V자는 아니고 나이키 모양일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코로나와 우리가 상당 기간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 영향은 계속해서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경제적으로 설명을 하면 경제 활동의 위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 기간 경제 활동이 위축된 상태로 가는 거니까 코로나 이전에 일상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급격하게 충격을 받고 절대적으로 거리두기를 강하게 시행하던 시기는 이제 곧 끝날 것 같은데 정부도 이제 좀 완화를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그 보복섭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게 지속될 수는 없을 거고 그렇다면은 그 경제가 회복이 되는 그런 속도도 그렇게 빠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번에 코로나 오고 나서 뭐 가장 이렇게 그 주가 측면에서 보면 가장 이제 많이 오르는 게 코로나 수혜주라고 하는 것들이죠. 예, 코로나 수혜주인데 그게 이제 무슨 그 제약회사 같은 것도 있고 마스크 네. 하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재택근무나 이런 그다음에 그 디지털 콘텐츠 이런 것들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일상으로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전에 코로나 때문에 가장 심하게 충격을 받았던 산업이나 기업들 같은 경우가 바운스하는 게 가장 클 거고 근데 그 폭이 어느 정도냐 그 이전으로는 못 간다는 거죠. 그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코로나 수혜주들은 어떠냐 코로나 수혜주들은 지금 강한 기대들은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게 그 기업의 생산활동이나 매출이나 이익에 그대로 실현이 될 거냐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눈높이를 좀 낮춰서 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마스크 같은 거 있잖아요. 마스크는 코로나가 있는 한 사람들이 계속 하고 다닐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늘 하고 다니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지속적으로 코로나가 사라질 때까지 아마 지속적으로 갈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조금씩 다를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수혜 산업이나 업종의 경우에도 주가로 설명을 하자면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나 방향이나 이 기울기 같은 것들이 많이 다를 수 있다. 어떤 것들은 코로나가 지속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거는 분명히 내 생각대로 갈 거야라고 하는 고집 같은 거는 투자할 때는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고 투자를 할 때 저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투자할 때는 자기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뭐라 그랬죠?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무슨 장인지 그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일단 장세 파악부터 한다. 그 장세 파악을 하고 그 장세가 자기 파악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계속된 관찰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정한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박스권 얘기했잖아요. 소위 가치 투자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저평가돼.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파는 사람들. 저도 훌륭하신 가치 투자를 분들이죠. 좋아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의 장세에서 가치 투자자들은 수익을 아마 거의 못 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지만 상당한 플러스는 아닐 것이다. 10년 넘었어요. 그게 10년 넘었어요. 그렇지는 않죠. 워렌 버핏이 왜냐하면 지금 가치 투자자들이 가장 성적이 좋을 때가 박스권 장세예요. 박스권 장세에서 올라갔다 싶으면 팔아요. 그러면은 시장은 올라갔다 싶으면 내려오는 장세잖아요. 내려갔다 싶으면은 사요. 그런 박스권이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박스권에서 되게 잘 통하고 2013년에서 16년 사이에 가장 성적을 잘 냈던 운용사들이
가치 투자를 표방하는 언론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장세, 성장하는 이렇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국면이나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성장주 투자, 모멘텀 투자를 하는 펀드들한테 늘 밀려요. 가치 투자자들이.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거에 연연하지 않죠. 그 사람들은 자기만의 눈높이가 있는 거거든요. 예, 자기만의 눈높이가 있고 그 사람들은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박스권에 있거나 간에 수익률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멘텀 투자를 하는 경우는 잘못 투자했을 때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죠. 반대로 좋을 때는 큰 이익을 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성향에서 어느 쪽에 속하는지부터 알아야 되는 것이고. 잘 몰라요. 자기를 아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정해야지. 정해서 해보고 나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모멘텀 투자를 했다가 야 이거 소질이 없는 것 같아. 그럼 가치 투자 쪽으로 가는 거고. 사실은 가치 투자나 성장주 투자는 저는 같은 거라고 봐요. 어떤 게 어쨌든 성장주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성장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기업을 보고 산업을 보고 판단을 할 거잖아요. 아 지금 들어가도 먹을 게 있어. 많이 먹을 게 있어. 라고 하면은 사는 거잖아요.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근데 그 눈높이가 다른 거죠. 그 눈높이 같은 거 다른 건데 거기서 나는 어느 쪽인지를 해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이제 바꾸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죠. 분명히. 다음 예고편. 그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뭐 이런 거 나오는 게 있습니다.